7일간의 대장정 끝에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회 중단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긴 했지만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부터 중국의 한복 공정, 편파 판정과 도핑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림픽 폐막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잠시 멈춰있던 이 국제 문제들도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폐막 이후 국제 정세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내에서는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긴 한데요. 그렇죠. 외부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상반된 네.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일단 공산당 기관지니까 인민일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고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무대를 제공했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에 자신감과 힘을 실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중국 CCTV도 세계인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념과 힘을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중국이 이제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총 15개의 메달을 땄어요, 이번에. 그래서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갈 좋아요.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또 코로나19 변이 확산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올림픽을 놓고 역대 최고의 성적, 방역도 최정상급이라면서 자축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중국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라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최악의 스캔들 올림픽이었다라고 혹평을 했고요. 미국 CNN은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요한 건 국내 관객들 뿐이었다라면서 이번 대회 성공을 올가을 집권 3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 주석에게 국가적 단합이라는 선물을 올림픽에 안겨줬다라고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미국이 선언하고 나오고 네. 난 다음에 서방 국가들 일부 국가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중국 정부는 스포츠를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네. 정부가 더 스포츠를 정치화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옌자룽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이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 신장 강제 노동 논란은 특정 세력이 만든 거짓말 이라면서 사실상 올림픽에 정치를 진출시킨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막식에 최종 점화 주자로 위구르족 선수가 한 명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구르족 인권 침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신장 지역 선수를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올림픽의 의의를 흐렸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 직전에 이제 베이징 내에서 성화 봉송을 나흘 이렇게 짧게 했는데 네. 인민해방군 장교인 치파바오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2020년 6월에 중국하고 인도 국경 분쟁 지역인 가란 계곡에서 양국 군인들이 정말 무력 충돌, 그러니까 무기를 쓴 게 아니라 몸싸움을 했잖아요. 돌을 던지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근데 그때 그 국경 방어 부대에서 연대장을 맡았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 내에서 영웅 대접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성화 봉송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올림픽을 정치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 개막식 때 인도는 워낙 외교적 보이콧이 아니라 중국 주재 인도 대사 대리를 참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화봉송에 이 인물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막식 때 소수민족들이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동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소수민족들이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그 스키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인권 탄압 논란의 무대인 신장을 스키의 기원이자 미래, 여기가 스키의 기원이다 이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 쪽에서 시작됐다고 우리 뭐 알고 그것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그것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겨울 스포츠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겨울 스포츠의 연원도 중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국 문화 우월성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체제를 향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참석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많았어요. 네. 20여 개국 정상들이 왔는데 그래서 18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은 이게 평화에 대한 기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한 진영 강화만 더 부각이 됐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외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서방 세계의 시각이 너무 지나치게 네네.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네. 하필이면 이런 걸 계속 지금 되뇌이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이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판정 시비가 네. 이 대회 초반부를 뒤덮어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대회나 그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에 유리하게 좀 판정이 내려지는 이른바 프리미엄 현상이 네. 있는 거는 언제나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자국 위주의 편파 판정이 좀 도를 넘었다. 그리고서 대놓고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너무 이어졌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랐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네. 이제 다른 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면 스키 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유니폼이 몸에 딱 맞지 않고 크다라는 이유로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4개국이 실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체전 실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복장을 개인전 때도 다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해줘야 되는 해줘야 거잖아요. 되죠. 그리고 그 경기를 뛰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선에서 선수가 다 뛰고 점수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해당 국가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실격 처리된 선수들의 독일하고 일본 선수들이 또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얘기로는 외교적 보이콧을 한 국가에 대한 보복 판정이 아니냐라고 해외 언론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유독 부정 출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거리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 일부 조의 경우는 영상을 돌려보면 제때 출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천천히 타이밍을 돌려봤을 일부러 때 뺏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제기한 불만은 이런 거였어요. 유독 일본 선수들 경기에 부정 출발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일본 선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부정 출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또 이런 편파 판정, 뭐 판정 시비 이런 것들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 도핑 파문. 네. 이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도핑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올림픽의 마지막 이미지는 처참한 프리스케이팅 후에 눈물을 흘리는 발리에바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도핑 문제로 경기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라는 비판 기사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동안 피겨스케이팅은 그래도 도핑에 좀 청정한 종목으로 꼽혀왔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더군다나 금메달 후보였던 유력한 선수가 그 지금 도핑에 걸렸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가 더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발리에바 선수가 작년 12월에 자국 대회에서 열린 도핑 검사에서 지금 문제 약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이렇게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올림픽을 준비해온 많은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 대회로만 한정하면 도핑 적발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올림픽보다는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다른 올림픽보다 슈퍼스타가 도핑에 걸렸기 때문에 훨씬 더 후폭풍이 컸고요. 특히나 이제 이 발리에바 선수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코치인 투트베리제가 이끄는 사단이 어린 선수들을 올림픽에서 일회용 컵처럼 쓰고 버린다. 이런 비판이 나와서 아동학대 문제도 불거졌고요. 근데 러시아 도핑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됐죠. 왜냐하면 소치 동계올림픽 때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돼서 지금 한동안 지금 자국 러시아 이름으로는 출전을 할 수가 없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거의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때 IOC가 훨씬 더 강력하게 러시아를 제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 출전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서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이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IOC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IOC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기 제한 도입, 선수 중심의 진실위원회 설립 문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올림픽 폐막식을 봤어요. 네. 근데 올림픽 폐막식 보다 보니까 돈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정부의 조달 공고라든가 건축 기록 또 이제 베이징과 인근 지방 정부의 공개 문건 등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 동계올림픽에 중국이 최소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9조 1천억 원을 사용한 19조.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예.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대회를 유치할 때 IOC에 내놨던 얘기는 2008년 하계올림픽 시설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의 동계올림픽들보다 훨씬 적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9조니까 이게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중국이 하계올림픽 시설 5곳을 재활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10개 시설을 또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초과 지출만 우리 돈으로 9,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그럼 왜 이렇게 돈이 5배 이상 많이 들었을까? 네. 중국이 처음부터 간접 비용을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 올림픽을 개최하는 신청국들은 간접비도 예산 전망치에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걸 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허베이성 장자커우 같은 곳에도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러 갔는데 네. 고속 열차를 놨잖아요. 예. 근데 이 고속도로 건설에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조 원 이상의 간접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돈이 또 들어갔어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우리 돈으로 813억 원이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림픽마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던 그 기획보다는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올림픽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유치했을 때 당시 경쟁 후보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거든요. 네. 그런데 개최국으로 선정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고비용 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빙질과 설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달 후보들이 정말 많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외신들이 메달 후보들이 빠진 가운데 따낸 메달이다라고 이제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특히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이 다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렸어요. 근데 피겨는 좀 유연한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영하 4도 그리고 이제 얼음이 단단해야 되는 쇼트트랙은 영하 7도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다른 종목이 이제 초반에 많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피겨 경기를 오전에 하고 저녁에 급하게 이제 쇼트트랙을 위해서 온도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쇼트트랙 경기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라고 하면 다른 국제 대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경기장 관리가 그 올림픽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 인공눈을 사용한 첫 번째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서 2억 2,200만 리터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을 3번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베이징이 알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웠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눈을 100%로 이제 만들려면 에너지랑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는 속도를 늦추려면 화학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눈은 녹으면서 물이 될 때 환경을 또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베이징보다는 눈이 좀 많이 오는 더 이제 북쪽의 하얼빈 같은 곳에서 워낙 유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눈하고 인공얼음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표면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빙질도 고르지 못하고요.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넘어지면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인공눈 때문에 심지어 알파인 스키 종목 80명 선수들 중에서 49명 선수만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변이 속출한 거죠.
지금 하얼빈은 눈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빙등 축제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하면 네,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네. 그때 빙질 관리하는 전문가가 막 인터뷰하고 네네. 그랬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네. 굉장히 빙질이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첫 번째 도시라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걸 놓치기 그거에 좀 집착을 한 네, 측면이 어렵지 있다.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번 대회는 유독 아프리카 국가 출신 선수들이 네. 안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아프리카 5개국에서 딱 6명만 출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동계올림픽은 설상하고 빙상 종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이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 선수들이 하계 올림픽 때보다는 참여하는 선수 숫자가 적긴 합니다. 그건 뭐 이제 감안을 그렇죠. 해야죠. 하지만 지난번 바로 직전의 대회였던 평창 대회 때는 12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출전 선수가 딱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인데 이렇게 소외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올림픽에 아프리카 선수가 출전한 종목이 딱 스키랑 크로스컨트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이번 대회에는 대륙별 출전 쿼터 제도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썰매 종목의 출전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 선수들 사이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그럼 유럽 올림픽이냐 대륙별 쿼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C가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한 네. 400여 명이 좀 넘는데 유럽 선수가 거의 300명이나 되는 퍼센트를 차지하고 네. 있어요. 아프리카 선수는 1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아프리카 선수들한테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IOC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방향으로 동계올림픽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차별이 빚어지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비판이 커지니까 IOC가 이제 다음번 올림픽 때는 출전권을 좀 다양하게 배분하는 규정을 손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내놨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수천 개의 가짜 SNS 계정이 동원됐다 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트위터 계정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작성한 글이 없고 그냥 올림픽을 무조건 칭찬하는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퍼나르기만 한 계정이 3,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스파이시 판다라는 그런 네. 계정을 팔로잉하는 800여 개의 계정의 90%가 작년 12월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누군가가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계정들이 올림픽을 선전하는 해시태그 확산에 동원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더 타임스는 신장 위구르 쪽에 대한 탄압과 같은 주제를 밀어내려고 네. 마스코트 빙둔둔 등이 유난히 더 많이 언급된 것 같다라는 분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 측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론 조작에 동원된 계정 상당수에 대해서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뭐 여러 네네. 의견을 전달해 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좀 잘 통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시작 전까지도 베이징에서도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촌 입소가 시작된 게 지난달 23일이었는데 입국자 공항 검사에서 나온 확진자가 264명, 폐쇄 루프 안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가 1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1명도 다 공항에서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적이 됐어요. 그래서 대회 기간에 지금 이 폐쇄 루프 안에서 16,000명이 넘는 인원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확실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폐막하면서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이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방역이 성공했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서방 국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개회식 등을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단결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해냈기 때문에
내부 결속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이제 20차 당대회가 열려서 당 총서기직 3연임을 시주석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회로 중국의 위상도 대내외에 알리고요. 그 공을 시주석에게 돌려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중국 당국의 계획이 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연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준 그런 네.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